카운트다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계소년의 초침 소리와 함께 시스템 시간 12시간 후에 이 성대한 축제의 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할 말 있으면 대화로 풀자고. 털북숭이 베이비, 미안하지만 나도 급한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어.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알아보네. 그럼 그게 위험한 짓이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지. 이봐, 뭘 그렇게 위협적으로 굴어? 이건 인사하려고 꺼낸 건데. 마지막으로 말하지. 네 정체와 목적을 밝혀. 내 이름은 부트힐, 갤럭시 레인저야. 갤럭시 레인저? 뭐야 그 귀신 본 표정은? 우리가 이미 절멸했을 거라고 생각했나? 하긴 정작을 오랫동안 감추면 이런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 수렵의 의협단체는 이런 식으로 은하열차를 점령하지 않아. 아직 안 했잖아. 총 들고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게 어떻게 점령이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미안하지만 갤럭시 레인저의 상황에 관해 은하에 떠도는 소문은 하나같이 꺼림칙한 게 사실이야. 그러니 널 믿기 어려울 수밖에. 나 원참 그 무식한 베이비들. 지어내는 이야기가 갈수록 터무니없다니까. 갤럭시 레인저는 전부 원시 박사 때문에 긴팔 원숭이로 변해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그네를 타고 있다고 하질 않나. 물론 날 못 믿겠지. 나 역시 너희가 진짜 무명객이란 걸 쉽사리 믿을 수 없고. 총에 장전된 이 탄환 보이나? 9mm 영원한 클래식이지. 지금 난 은하열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만에 하나 너희도 그 녀석처럼 가짜라면 이 탄환은 내 이마에 꽂히고 말 거야.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너희부터 증명해봐. 어이, 어디가? 이게 뭔지 알겠어? 이건... 베이비, 설마 결맹옥조? 정말 선주로부터 이걸 받았다고? 베이비? 이건 선준 나부의 경원 장군이 열차에 선물한 옥조야. 이 옥조가 열차에 있다는 건 선주 연맹이 은하열차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증거지. 이 정도면 충분한가? 제법이군. 이 드넓은 은하에서 이걸 살짝 쥐기만 하면 수천만의 운기군을 소환할 수 있다니. 벌어먹을 정말 장관이겠군. 이제 네 차례야. 갤럭시 레인저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지 오래라 이런 좋은 물건이 없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익히 봐왔지.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해. 자, 마음껏 물어봐. 내 대답이 네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보자고. 내가 수상하다면 그때 날 쫓아내도 늦지 않잖아. 내가 왜 네 뜻대로 해야지? 내가 진짜 갤럭시 레인저라면 손해볼 게 없을 테니까. 그래서 갤럭시 레인저는 어떤 조직이지? 까다로운 질문인데 난 우리를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야. 우린 모두 각자의 정의에 따라 수렵 운명의 길을 걷고 보편적 가치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답으로는 우리의 신뢰를 얻지 못해. 너만 더 위험해질 뿐이야. 공동의 신념 따위가 궁금한 거지. 근데 갤럭시 레인저에게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우리는 공동의 마지노선에 의해 하나가 된 거니까.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무고한 이를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이런 맹세는 위대한 신념 따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야. 우리 갤럭시 레인저는 그 마지노선만 바라보지. 누군가 그걸 넘으려 할 때면 수렵의 복수가 어김없이 찾아가게 돼. 하지만 이 마지노선은 또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해. 선을 건드리지 않는 한 뭐든 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두 번째 질문. 왜 은하열차를 곤란하게 하는 거지? 말했잖아.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페나코니에 꼭 가야 하는데 초대장이 없어서 가족이 호텔 입구조차 못 들어가게 막고 있거든. 그러니 무명객의 신분을 빌리는 수밖에. 너희가 가족의 귀빈이라는 건 온 은하가 아니까.
갤럭시 레인저도 귀빈 아니야? 전곡을 찔렀네. 그게 바로 내가 온 이유야. 뭐 말해도 상관없겠지. 레인저들은 우리를 사칭 중인 어떤 깜찍이를 쫓고 있어. 그 여자는 지금 페나코니에 있지. 정보를 제공해준 건 기억하는 자야. 여느 밈 생물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졌지. 소름 끼치는 녀석. 하지만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 갤럭시 레인저를 사칭한 자는 누구지? 그게 세 번째 질문인가? 대답하기 곤란한가? 아니, 말해도 안 믿을까봐. 자신을 아케론이라고 칭하는 그 여자는 정부원의 말에 따르면 공허의 사도일 가능성이 커. 그건 불가능해. 내가 뭘 했어? 뭐, 걱정 마. 나도 처음 들었을 때 너랑 똑같은 반응이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익스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잖아. 그가 평범한 인간에게 힘을 부여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 사도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겠네.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그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으면 은하 대혈투의 무대에 오르는 걸로 모자라 자신이 걷는 운명의 길을 배신하는 일이 될 테니까. 전에 운 좋게 한 환락의 사도를 만난 적이 있어. 겉만 보면 그 광대들과 다를 게 없었지. 이 몸이 상대를 잔뜩 취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그런 엄청난 신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가장 순수한 수렵에도 빛 속의 선주연맹과 그림자 속 갤럭시 레인저가 존재해. 운명의 길이란 결국 인간이 창조해낸 개념이고 우리의 인지를 벗어난 외부 세계가 분명 있겠지. 공허의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 그만큼 공허가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이제 알겠나? 지금 네 동료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아직도 못 믿겠다면 메시지를 보내봐. 다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둘 다 꿈세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기억하는 자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아케론이라는 자가 뭘 하려는 건지도. 난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그건 그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거 아나. 꿈의 땅에 처음 온 이는 자신이 땅 위에 두 발로 서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은연중에 걸음을 멈춰.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현실이든 꿈세계든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인류의 본능일세. 황금의 순간이 완성됐을 때부터 하늘은 그 자리에서 모든 환락의 밤을 지켜봤어. 하지만 지금 밤하늘은 가차없이 베어졌고 공허의 먹구름에 물들었다네. 그 과정은 검을 한 번 휘두르는 사이에 일어났지. 한 번이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두 번이었거든. 그저 두 번째가 조금 빨랐을 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네. 이 축제에는 불청객이 너무 많이 모였어. 아무리 화합이 모든 걸 포용한다 하더라도 페나코니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일부 손님에게 축객령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축제의 별은 그대를 받아들일 수 없네. 공허한 꼭두각시야.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빛나는 무대에 오르면 안 되는 법. 그림자 속에서 산다는 점에선 우리 둘 다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적어도 남과 대화할 땐 본 모습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어?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 그대가 이곳에 남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군. 하지만 그대가 믿든 안 믿든 이게 진정한 나라네.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지. 이게 가족이 말하는 단결인가? 내 육신은 이미 사라졌네. 지금은 107,336명의 참나무 가문 후손들이
나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필요한 순간마다 날 대신하여 좋은 꿈의 조화를 전파하고 이 낙원에서 죄악을 쫓아내고 있지. 나한테 페나코니를 떠나달라고 부탁하려는 것 같네. 알고 있다니 기쁘군. 다만 이건 부탁이 아닐세. 당신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군. 지금 날 위협하는 건가? 마침표로 마쳤으니 이건 일종의 서술이지. 내 정체를 알고도 이렇게 악의를 드러낸 자는 당신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야. 이런 상황은 수없이 겪어왔고 대부분 사람은 내 물음에 못할 것도 없다고 답했지.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불가능이었어. 자신만만하군. 하지만 명심하게. 가족은 겸손하지만 결코 나약하진 않다는 것을. 화합의 선율은 온 우주에 퍼져 있고 그대가 불복하여 검을 뽑는 순간 평생 영원의 백부장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테지. 꿈의 주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내가 직접 유배한 외부인은 총 137명이네. 누군가는 내 날개를 부러뜨렸고 누군가는 내 육신을 불태웠지. 하지만 난 여전히 이곳에 있네. 그 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런 다음 넌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전부 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 당신 말대로 이곳을 떠날 거니까. 아주 현명한 선택이로군.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해야겠지. 확실히 그대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이다. 그대는 페나코니와 같은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명심하게. 저편에서 태어난 자는 이 편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법이지. 그러니 어서 떠나.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말게. 축제의 별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에 수많은 사기꾼, 악당, 범죄자가 몰려들지만 아무리 화합이라 해도 공허의 자멸자를 반길 생각은 추호도 없네. 게다가 그대는 주변의 모든 것과 함께 죽음에 이르러야 하지 않는가. 그대의 힘은 깊이 잠든 무상자의 선물이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오해. 마치 시면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처럼 모든 생명을 죽음과 죄악으로 인도하지. 아케론, 확실히 걸맞은 이름일세. 저편에서 온 사람으로서 충고 하나 하지. 페나코니가 화합에서 벗어났다는 건 당신이 더 잘할 거야. 당신들의 목적이 어떻든 난 하나의 결말만 보이는군. 그 미래는 공허로 가득해. 그의 그림자 속에 침몰해버린 여느 세계처럼 말이야. 조금 전의 기이한 광경은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의 설비 고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이 현장을 즉각 본세한 덕분에 부상자는 없었으니 모두 안심하세요. 맹세컨대 그건 영화 촬영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수많은 칩이 떨어지길래 하나 낚아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고요. 실례지만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있었던 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무슨 문제라도... 당신은 로빈 씨?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안심하세요. 좋은 꿈 여정에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방금 말씀하신 칩에 관한 게 신경 쓰이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냥 평범한 칩이었어요. 알록달록한 칩이 비처럼 후두둑 쏟아졌죠.
그러고 나서 칩이 사라졌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북극 가문이 오랫동안 준비한 꿈 모방 기술인가 보네요. 네? 그렇다면 그 칩들이 전부 연출된 효과라는 건가요? 하지만 분명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원래 조아의 축제에서 최초로 선보이려던 건데 이렇게 유출될 줄은 몰랐네요. 비밀을 지켜주시겠어요? 칩이 비처럼 내리는 몽환적인 광경은 제 공연에서 선보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요. 조아의 축제가 무사히 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협조할게요. 감사해요. 그에 대한 답례로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이 버튼은 축제 도중에 버튼을 누르면 서프라이즈가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럼 다른 손님들도 걱정인 듯하니 이만 가볼게요. 계속해서 이 꿈 세계를 즐겨주세요. 다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테마파크에서 있었던 일이 큰 소란을 일으켰나 보네. 가족은 꿈세계 속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 생명체들이 스튜디오 테마파크를 향하는 걸 똑똑히 봤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 하늘이 갈라지고 허공에서 검은 비가 흘러나왔죠. 가족은 합리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연인과 함께 현실로 돌아가겠어요. 꿈세계가 낙원이 아니라면 더 이상 머무를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식견이 넓은 분이신가 보네요. 불청객이 꿈세계에 난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평범한 손님이 아닌 컴퍼니의 사절이죠. 가족은 언제나 손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로빈 씨, 사냥개 가문이 스튜디오 테마파크를 봉쇄했다는 건 압니다. 가족이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도 믿고요. 근데 그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가족이 어떻게든 명예를 지키고 싶은 것처럼 손님으로서 저 역시 제 목숨을 걸고 싶진 않다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무고한 이는 없잖아요? 꿈세계가 약속드린 것만큼 완벽하진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족이 관리하는 좋은 꿈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건 저보다 잘 아시겠죠. 이런 사고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몇 명이나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곳에 남을 수야 있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죠. 베나코니를 찾은 손님은 꿈 세계를 즐기고 싶을 뿐 가족과 컴퍼니의 갈등에 휘말리고 싶진 않다는 걸요. 그러니 더 이상 소란이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군요. 물론입니다. 조아의 축제의 시작을 앞둔 지금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할 테니 안심하세요. 이건 가족이 사과의 뜻으로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도 많이 마셨는데 괜찮은 거야? 실례지만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별일 아닙니다.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리허설 사고가 일어난 것뿐이니 손님분들은 진정하시고. 에바, 제정신이야? 로빈 씨도 못 알아보다니.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네? 죄송합니다. 사냥개 가문에 온 지 며칠 안 된 데다 현장 작업에도 익숙치 않아서 몰라 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긴장 푸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보고드립니다. 테마파크는 이미 봉쇄했고 대부분 손님이 꿈세계의 기이한 광경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혼란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로빈 씨. 아무 사고 없도록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을게요. 그나저나 테마파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니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그건 실은 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컴퍼니 사절이 흑심을 품고 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 갤럭시 레인저는 아주 손쉽게 하늘을 베어버렸던데. 로빈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들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 중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파벌이 페나코니에 모인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한 일이니. 가족을 향한 충성심에 감사드려요. 축제의 별에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 컴퍼니 대표는 페나코니의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고
심지어는 강압적인 수단을 쓸 준비까지 했더군요. 물론 가족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협상 결렬의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아요. 어쩐지 컴퍼니 직원은 꿈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주된 원인이었군요. 그럼 소란을 피운 녀석은 잡혔습니까? 걱정 마세요. 오빠가 그자의 행방을 쫓고 있으니 곧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컴퍼니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죠. 그러니 꿈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부탁드릴게요. 안심하십시오, 로빈 씨. 컴퍼니 놈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맡겨주신 임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또 불안해하는 가문원이 있다면 저 대신 전해주세요. 꿈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요. 이건 북극 가문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인데 여러분께도 드릴게요. 조아의 축제에서 열어보면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예요. 로빈 씨에게 선물을 받다니 꿈만 같아요. 여긴 이미 꿈속이었죠.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 나타나면 용감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꿈세계의 평화와 안정은 사냥개들이 지킬 테니 걱정 마십시오. 로빈 씨? 우주에서 명성이 자자한 슈퍼스타 로빈 씨잖아! 여기서 팬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좋은 꿈으로 가득한 세계 페나코니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다니! 그나저나 조화의 축제 준비로 한창 바쁘신 거 아니었나요? 무대 준비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여는 것도 다 여러분께 신주님의 하모니를 전하기 위함이니까요. 모두와 함께 노래할 기회가 있다면 절대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 사고로 꿈 체험에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러 와야죠. 근데 정말 사고가 맞나요? 저희 모두 빛처럼 쏟아지는 칩과 하늘을 가르는 붉은 빛을 봤거든요. 이펙트 효과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는데, 그리고 그 너그러운 신사분도 만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혼잣말을 하시던데 그것도 무대 장치의 일환인가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가족이 곧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로빈 씨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기가 어려운걸요. 끝까지 조언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나라도 지친다고. 로빈 씨? 하지만 돕기로 했으니 끝까지 도와야겠지. 그야 난 착하기로 유명하니까. 뭐라? 내가 뭐라고 있었지? 당신은... 가족이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야. 조화의 축제가 시작될 때까지 잘 가지고 있다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이 버튼을 눌러봐. 어쩌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네. 넌 이곳에서 황금의 순간에 처음 발을 들였고 이제 이곳에서 진정한 페나코니로 가게 될 거야. 너와 다시 동행하게 돼서 기뻐. 이제 나도 마침내 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겠네. 보다시피 나의 또 다른 이름은 스텔라론 헌터, 샘이야.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궁금한 게 많다는 거 알아. 우리가 낯선 꿈세계에서 죽음과 맞닥뜨렸던 일 기억나? 그때 난 밈에게 잡혀 있었어. 그게 날 해치려던 순간 난 그 끔찍한 눈동자에 비친 또 다른 꿈세계의 그림자를 봤어. 각본의 힌트 덕에 그 밈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은랑을 통해 너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꿈속 호텔로 부른 거야. 원래 너희 앞에서 죽음을 소환해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밝히고 너희를 판에 끌어들이려고 했어. 하지만 계획과 달리 난 각본을 거스를 수 없었고 너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못했지. 네가 본 것처럼 난 죽음의 날개 칼날에 관통됐었어.
농축된 기억물질이 짓누르자 그것들은 머릿속에서 터졌고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지. 잠깐의 마비가 끝나고 보니 내 몸은 멀쩡했어. 난 여전히 살아있었고 예상대로 좋은 꿈과 전혀 다른 곳에 도착했지. 페나코니의 꿈세계 아래에는 더 원시적이고 혼란한 기억의 영역이 숨겨져 있었고 그 이름은 유배의 땅이었어. 그래서 꿈세계 속 호텔로 돌아와 너에게 그 존재를 알리려고 했지. 하지만 내 정체를 밝힐 수 없었기에 네 일행의 주의를 돌려 널 전장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이후에도 내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어. 그러다 얼마 전 핏빛의 검광이 꿈속의 거대한 벽을 갈라 너희들이 이 깊은 꿈세계에 떨어지게 된 후에야 난 너와 네 동료들을 하나둘 깨울 수 있게 됐지. 이게 그동안 있었던 일이야. 이해해. 방금 한 얘기를 무작정 믿기는 어려울 거야. 난 그저 네가 마지막 해답에 아주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한 가지 일만 해준다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 같이 이곳을 떠나자. 자, 눈을 감아. 그리고 심호흡하며 마음속으로 꿈세계의 윤곽을 그려봐. 절대 눈을 뜨면 안 돼. 3, 2, 1. 겁먹지 마. 우릴 맞아줄 사람이 왔으니까. 당신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줄 몰랐네. 응? 면허는 있어? 있어. 그거 참 뜻밖이네. 왜? 여기가 죄악의 도시 예페라라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의 시스템 시간으로 20시간째 못 잤는데 괜찮은 건가 해서. 괜찮아. 이런다고 너나 나나 죽진 않을 테니까. 난 아닐지도 모르니까 역시 좀 천천히 가는 게 좋겠어. 잠입은 끝났어. 언제든 샘을 가동해도 돼. 아직 각본의 다음 막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이 몸으로 조금만 더 있게 해줘. 정말 긴 터널이네. 출발할 때만 해도 이렇게 길 줄은 몰랐는데. 시스템 시간 30분 후면 그게 우릴 카프카에게 데려갈 거야. 그 후엔 예페라 형제회가 멸망하겠지. 그것도 전부 각본? 네 각본에도 있어. 미안, 몰랐어. 네가 선택적으로 무시한다 해도 그들의 운명은 변하지 않아. 말했잖아. 그건 나쁜 습관이라고. 그럼 당신은 이번엔 원하던 죽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늘 그렇듯 백지 상태야. 그건 이 행성에 없어.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지? 그야 지금 졸음운전 중인 차에 타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도착하길 바랄 뿐이야. 이 차엔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난 그저 핸들에 손을 올려둔 것뿐이지. 이제 됐나? 농담이야. 벨리오는 늘 운명은 하나이며 누구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했어. 그는 미래를 볼 수 있고 우리 역시 정해진 결말을 알고 있지.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진 자신을 위해 뭐든 해볼 수 있잖아. 우리 모두 그럴 권리가 있어. 안 그래? 오늘이 지나면 은하 역사에서 예페라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영원한 불길의 권자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야. 그리고 머지않아 초대장 한 통을 받게 되겠지. 그것이 네 다음 목적지가 될 거야. 꿈의 땅, 페나코니. 그곳에서 네가 원하던 답 또는 해방을 찾길.
무사해서 다행이군. 해답은 눈을 감는 거였어. 놀랍지 않아?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괴물이 실은 유배의 땅을 지키는 가디언이었다니. 그건 특정한 규칙에 따라 좋은 꿈에 있는 사람을 이곳에 데려온 거야. 지금껏 우린 꿈세계에 진정한 죽음이 존재하는지 늘 의문이었는데, 보아하니 그건 배후의 인물이 실정 사건의 진실과 꿈이 흐르는 암초라는 성체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사고의 함정이었던 것 같군. 그 밈의 등장은 언제나 시계공과 관련이 있지. 납치된 사람들이 모두 꿈이 흐르는 암초로 보내진다면 이곳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걸세. 여긴 좋은 꿈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이고 가족 같은 관리자도 없죠. 정신 상태도 묘하게 멍한 것 같고요.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갤러거라는 낯익은 이름을 들었어요. 또 그 남자인가? 매번 중요한 장소에 딱 맞춰 나타났었지. 덕분에 사람 찾는 수고는 덜었지만 히메코와 마치 세븐스는 이미 출발했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출발하자고. 진정한 꿈 세계, 유배의 땅.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과 좀 더 이야기해볼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이제야 털어놔서 미안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우선은 각본 때문이야. 엘리오가 본 미래에서 샘과 은하열차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예언의 굴레를 깨보려고 했지만 지금 이게 최선이었어. 또 다른 이유는 내 사심 때문이지. 난 샘이 아닌 반디의 신분으로 너희와 동행하고 싶었거든. 이해해. 스텔라론 헌터를 경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엘리오가 내게 내린 지시는 단 하나. 은하열차가 성대한 유산을 쫓게 만들어라. 그건 시계공의 유산이 개척의 여정과 너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뜻하겠지. 과거 엘리오의 각본은 특정 스텔라론을 중심으로 전개됐어. 하지만 네가 나타난 이후로 그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 듯해. 어쩌면 그도 미래에서 불가능한 일을 본 거겠지. 전에 의료 캡슐에 대해 말했던 거 기억나? 그게 바로 샘이야. 창공 전선 그라모스의 철기이자 반딧불이 타이포 전략 강습 기갑이지. 샘은 내 생명의 유람이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야.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샘은 세상의 눈에 비춰야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었어. 꿈이 흐르는 암초의 시간 척도는 현실과 다르니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 넌 기억 물질에 민감해서 자칫하면 이 기억의 영역에서 길을 잃을지도 몰라. 염려되는 게 있다면 얘기해보게. 어쩐지 계속 검을 뽑지 않으려 하더라니. 그 투박한 검집에 그런 무서운 힘이 담겨 있을 줄이야. 어벤츄린의 힘이 보존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다면 꿈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았을 걸세.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네 체내에 스텔라론이 없었어도 어벤츄린은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이뤘을 테니까. 지금은 아케론 씨를 믿어보자고. 그녀의 실력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겠지. 너희가 조사 중일 때 그가 핵심 정보를 제공해왔네. 과거 시계공이었던 미하일은 가족과 함께 지금의 페나코니를 세웠지만 어떤 이유로 그들과 갈라서게 됐다고 해.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일세. 너희는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보안관이라는 자가 어째서 자신과 시계공의 과거로 화제를 돌린 걸까? 게다가 지금 반대까지 그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니 여러모로 의심이 드는군. 널 찾기 전 반디는 우리에게 스텔라론 헌터라는 신분을 밝히고 많은 정보를 공유했네. 그 불꽃 기사의 정체가 소녀였을 줄이야. 남에게 쉽게 밝힐 수 없는 비밀일 테지. 그걸로 그녀의 협력 의지를 확인한 셈이겠군. 그렇다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건 아닐세.
그 소녀의 상태가 꿈에 들어온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만을 바라야지. 마음이 가라앉았길 바라네. 준비되는 대로 출발하지. 전국에 온 걸 환영해. 그러니 이 길을 따라가면 승강기가 나올 거야. 그걸 타면 유배의 땅의 중심으로 갈 수 있어. 아주 거대한 시계 소년이군. 아무래도 그 시계공은 꿈이 흐르는 암초에도 짙은 흔적을 남긴 모양이야. 믿을 수 없군. 가족의 시야를 벗어난 꿈세계에 이 정도 규모의 거주구역이 존재한다니. 이 성체의 분위기는 좋은 꿈과 확연히 다르군. 처음 봤을 땐 저도 놀랐어요. 이곳의 하늘은 마치 12꿈 세계가 거꾸로 비친 그림자 같아요. 더 수상한 건 이곳 역시 무역구역과 주거구역으로 나뉜다는 거죠. 소박하지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걸 보면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두 꿈세계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건축 양식은 마치 한 사람의 작품처럼 비슷해. 이런 묘한 연결성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괜한 생각 말고 우선 히메코 일행과 합류하는 게 좋겠군. 이 길을 따라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무역구역이에요. 거긴 사람이 좀 더 많으니 일행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함께 안 가려고? 아마 은하열차 내부에서도 의논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동안 전 갤러거 씨를 찾아볼게요. 알겠네. 그럼 나중에 연락하지. 가게 두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기 전에 우선 관찰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같이 가지. 자네도 이미 눈치챘을 걸세. 그래, 바로 저쪽일세. 레버리 호텔의 벨보이가 어째서 여기 있는 거지? 그것도 마침 아케론 씨가 좋은 꿈을 뵌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는 게 좋겠군. 나한테 아주 딱 맞아. 난 남한테 피해준 적 없다고. 어? 손님, 또 뵙네요. 이번엔 새로운 친구와 함께 오셨군요. 아, 제 소개를 깜빡했네요. 전 호텔 벨보이 미샤라고 합니다. 반갑네, 미샤. 난 웰트라고 해. 꿈에 들었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군. 곁에 있는 분은 오랜 친구와 새 친구 같이 하이파이브 하자. 넌 기억의 영영밈인가? 예, 아니요. 시계소녀는 제 친구예요. 여기가 저희 집이죠. 두 분은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 꿈세계는 외부에 개방되어 있지 않을 텐데. 설마 쿨쿨이 짓인가? 방금 여기가 집이라고 했나? 네, 좋은 꿈에서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전에는 교통이 편리했는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게 된 후로 쿨쿨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두세 개를 오가고 있어요. 그 쿨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겠나? 콜코리는 기억의 영역밈이에요. 커다란 눈이 여러 개 달렸고 무섭게 생겼죠. 근데 실제로는 말을 참 잘 들어요. 쭉 갤러거 씨가 보살펴 오셨죠. 설명을 들어보니 그 밈이 바로 죽음이겠군. 가족에게는 악몽과 같은 존재지만 이곳 주민에겐 전혀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 죽음이요? 꿈에 죽음이 어디 있나요? 콜코리가 좀 사납고 가끔 실수로 무고한 여행객을 데려오긴 하지만 누군가를 해칠... 그렇다면 요 며칠간 손님을 데려온 적이 있나? 실은 좋은 꿈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을 조사 중이라네. 그러시군요. 그럼 갤러거 씨와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 다만 지금은 참나무 가문의 방문객을 맡고 계셔서 저희에게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웰트 씨, 혹시 두 분께서 찾는 사람이 로빈 씨인가요? 역시 반디라는 선례가 있었으니 예상했던 대로군. 로빈 씨를 찾아오신 거라면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외부 손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부탁하겠네. 우린 흩어진 동료도 찾고 있는데 혹시 빨간머리 여인과 분홍머리 소녀를 본 적이 있나? 여기선 본 적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꿈이 흐르는 암초는 넓지도 않고 좋은 꿈처럼 번화하지도 않지만 안전만큼은 보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죠. 꿈이 흐르는 암초에 처음 방문하셨으니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우선 두 분의 동료를 찾고 나서 로빈 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로빈 씨는 아이들을 보러 그리사 부인이 계신 곳에 가셨거든요. 아마 한동안 거기 계실 테니까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좋아, 그렇게 하지. 이로써 페나코니를 괴롭혀온 두 살인 사건에 대한 답이 나왔군. 배후자의 의도는 더욱 종잡을 수 없게 됐지만 글쎄, 다만 녀석과 갤러거의 관계는 조사해볼 만하겠어. 어찌됐든 그자를 찾아야만 해. 그러고 보니 전에 너만 볼 수 있는 시계 소년이 있다고 했었지? 뭔가 기분이 이상하군. 설마 나도 동심이? 어쨌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우선 미샤를 따라가자고.